오비완 케노비의 3화가 공개되었습니다. 2화까지는 대충 호불호가 50대 50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는 한 화만의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 멋진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잔말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3화 줄거리입니다. 리바의 기습 공격으로 그랜드 인퀴지터가 쓰러지고 그 혼란을 틈탄 오비완과 레아는 무인 화물선을 타고 광업 행성 마푸조로 떠납니다. 한때 평화로운 농경 행성이었던 마푸조는 제국이 빈트리온 광물을 채굴하는 광업기지로 변해 있었는데요. 오비완과 레아는 하자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지만 도와주기로 한 의문의 사람은 도착할 생각이 없고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인으로 보이는 프레게 트럭에 오릅니다. 한편 화물선의 도착지를 알아낸 리바는 다스베이더에게 보고를 올려 공적을 쌓고 탐사정들을 보내서 오비완의 행방을 찾으려 들면서 점차 포위망을 좁혀왔고 결국 리바가 보낸 탐사정이 오비완을 찾아내면서 두 사람은 위험에 빠진 듯 했지만 제국군 장교인 줄 알았던 반제국주의자 탈라두리스가 오비완과 레아를 구해줍니다. 탈라를 따라온 곳은 패스라 불리는 비밀 조직의 수많은 근거지 중 하나로 패스 세력은 제다이 마스터 퀼란 보스부터 다른 포스 감흥자들까지 행성 자빔으로 보낸 뒤 그곳을 시작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탈출하려는 순간 인퀴지터들을 대동한 다스베이더가 직접 마푸조에 도착했고 오비완이 베이더를 유인하는 사이 리바가 레아 오르가나를 잡아버리면서 레아 구조 작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전화에서 오비완 케노비의 존재를 오랜만에 느낀 다스베이더가 눈을 뜬 이후 두 사람의 재회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2화 후기에서 아나킨과 오비완의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드라마가 더 흥미진진해질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들어맞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레아와 오비완의 교감이나 패스 세력의 등장, 그리고 오비완과 베이더의 결투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비완이 아나킨의 환영을 보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동생이나 다름없던 아나킨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한 오비완에게 아나킨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은 희소식이었을지 아니면 끔찍한 소식이었을지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은 오비완은 콰이곤을 애타게 부르면서 아나킨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묵묵부답이기만 하죠. 2화까지의 이야기에서 오비완의 감정선은 보이지 않는 후회와 절망이기만 했는데 이번 화를 시작으로 아나킨이라는 실체가 잡히기 시작하니 더 집중하기 쉽고 뚜렷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비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 캐릭터의 역사가 녹아든 말들 뿐이라서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솔직히 오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가 포스를 쓰면 어떠냐는 레아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에서 어두워서 무서울 때 불을 켠 기분이라고 답한 장면은 오비완이 용기를 내서 포스를 쓰기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느껴지게 한 대목이었습니다. 마푸조 행성을 레아와 함께 거니는 장면은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프렉이라는 민간인을 조명해서 제국의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갔는지를 조명한 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어떤 방식으로 제국 체제를 정당화하고 따랐는지 정말 흥미로운 한편 현실 세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아이러니도 참 재밌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프렉의 트럭에 스톰트루퍼들이 무려 앉는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톰트루퍼 아머 소품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제 의자에 앉는 장면까지 만들어낸 걸까요? 기술력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역시 리바를 제외한 다른 인퀴지터들은 크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만 그랜드 인퀴지터라는 확실한 두목이 없어지니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연출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시스는 사자고 인퀴지터들은 하이에나 내지 사냥개들인데 일말의 고상함도 보이지 않는 집단이란 걸 조명했으니 말입니다. 배우 인디아 바르마의 탈라 캐릭터는 엑스트라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빌딩이 꽤 섬세해서 금방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향한 제국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하도 많이 봐서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단순히 제국의 억압에 반란에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제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몰래 빼돌려서 탈출시키는 집단이라는 컨셉이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반군연맹이 창설되기 이전의 시점인 만큼 은하계 각지의 반군 세력이 다 따로 흩어져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포스 센서티브들을 전담해서 탈출시키는 집단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여담이지만 새로운 드로이드인 네드도 참 귀여웠습니다. 움직임이 약간 둔한 게 K2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큰 눈만 번뜩이고 있으니 좀 무섭긴 하지만 말이죠. 조용히 망치로 스톰트루퍼들을 죽이려 하는 장면에서는 그 충성심에 약간 웃음도 나왔습니다. 패스 세력의 등장과 함께 퀼란 보스의 반가운 이름도 듣고 오비완이 둘러본 비밀 통로 안은 제다이 생존자들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오비완이 베일의 제안을 끝내 저버리고 레아를 구하려 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확인할 수 없었던 안도와 작은 희망이죠. 이처럼 드라마는 서서히 제다이가 패배했다고 여겼던 오비완 케노비가
포스도 희망도 되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려나갑니다. 하지만 오비안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희망을 되찾으면 재미가 없죠. 그를 잡기 위해서 아나킨 스카이워커, 즉 다스베이더가 나타납니다. 베이더의 등장과 동시에 오비안이 한 대 맞은 것처럼 헐떡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베이더가 오비안의 기척을 눈치채는 장면 등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음에도 두 캐릭터들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45년 역사상 처음으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실사 액션을 펼쳤습니다. 그 액션의 워밍업으로 베이더는 오비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학살하는데요. 사실 앞서 마푸조 장면에서 스톰트루퍼가 반으로 잘리는 등 이번 시리즈의 폭력 수위는 가히 스타워즈 작품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가인 조비 헤럴드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액션을 넣고 싶었는데 참아야 했다고 말하면서 영화 로그원 엔딩 속 베이더의 모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이런 잔인한 연출을 더 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잔인한 건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 베이더가 공포스럽게 묘사되었다는 점은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10년 만에 성사된 오비안과의 리매치는 결투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베이더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비안의 패배에 실망하셨는데 사실 오비안의 패배는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비안이 지난 10년간 갖고 있었던 감정이 절망과 죄책감이었다면 베이더가 10년간 갖고 있었던 감정은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당장에 베이더가 성을 지은 것만 보아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스타파 행성이죠. 그리고 베이더가 가진 이 감정은 시스의 힘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베이더는 단 한 손만으로 오비안을 찍어 누르고 결국 그에게 자기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가합니다. 약간 옹졸한 복수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장면마저도 베이더보다는 아나킨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코믹스 같은 매체들을 보면 아나킨은 항상 무스타파에서의 결투를 후회하곤 했습니다. 제다이의 방식대로 오비안과 싸우지 말고 시스의 방식대로 비겁하고 치사하게 싸웠더라면 이기지 않았을지 항상 후회했습니다. 마침내 그 후회를 털어버리기 시작한 베이더는 후련해 보이는 걸 넘어서서 무언가 한 단계 더 초월한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액션씬 외에도 베이더가 슈트를 갈아입는 구체적인 장면이나 무려 감압실이 아닌 일반 의자에 앉는 장면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등장한 점도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아한 연출이나 카메라 워크들이 있긴 하지만 아나킨과 오비안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초반부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슬슬 익숙해지고 오비안도 슬슬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다음화가 더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